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한 손님이 음식을 먹던 도중에 음식 안에 파리가 들어있으니 환불해달라고 해 의심 없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후기를 작성했는데 저희 음식점에 대해 심한 비방을 한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어쩌다 매장 내에 있는 CCTV 영상을 보다 보니 정확하게 그 손님이 벌레를 음식에 넣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영상 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죄로 고소를 해야 될까요? 그때 음식은 한 3분의 1 정도 남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이거 정말 인터넷에 후기를 작성했는데 후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또 보게 되신 거잖아요. 이렇게 좀 알게 되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손님이 거짓으로 파리를 넣어서 환불을 유도한 얘기, 이거 사기가 아닌가 싶은데 또 작성한 리뷰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가. 이거 각각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런 사례가 참 빈번히 많이 있고 자영업자나 이런 기업분들은 정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허위 신고를 해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또 몇 년이 지난 물건을 막무가내로 뭐 새 물건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악성 민원을 넣는 소위 블랙 컨슈머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 자영업자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구축될까 두려워서 일단 그냥 감내하면서 보상을 해주거나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빵이나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라면서 음식점이나 기업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있거나 혹은 또 휴대전화를 또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한 뒤에 폭발했다라면서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상을 요구했다가 보상은커녕 사기죄로 징역을 받고 철창 신세를 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소비자가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거짓말을 해서 환불을 받는다면 사기죄의 소지에 굉장히 크고 이러한 거짓된 내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글에 올려서 이제 써서 올린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겠죠.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CCTV가 없었다면 정말 억울하게 당하실 뻔했는데 지금 뭐 환불을 해달라 해서 해주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왠지 이제 선불로 계산하시고 환불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보통 음식점 가면 나중에 나갈 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결제 내역조차 남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범인을 행위를 좀 찾아야 될 텐데 만약에 돈을 결제하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하고 나간 고객이 있다면 이 CCTV 장면을 캡처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게에 좀 걸어둔다든지 이런 행위도 괜찮을까요?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겠죠. 그래서 CCTV의 영상에 나오는 이제 개인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영상은 사실상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CCTV는 임의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만약에 그 안에서 절도가 이루어진 어떤 음식점 안에서 절도가 이루어졌거나 뭐 이런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을 통해서 CCTV를 열람하고 경찰에 CCTV 영상을 제공하는 것까지가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얼굴이 나오는 이 CCTV 영상을 캡처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 이런 건 상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많고요. 뭐 요새는 최근에 한 판례 중에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경비원이 입주민이 얼굴이 나오는 CCTV 화면을 캡처해서 게시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뭐 경비원의 입장에서는 입주민의 알 권리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공고문을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CCTV라는 것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CCTV를 사용해서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CCTV에 나오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제공을 하시지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캡처를 하거나 해서 게재하시는 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초상권 이런 것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가 된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환불하는 과정에서 뭐 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주변에 있던 손님들도 이 얘기를 다 들었을 것 같고요. 그럼 주변 손님들의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슨 후기를 작성했는데 좋지 않은 댓글을 좀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과 같은 상담 사례로 유명했던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모 유명 제과업체의 가맹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성탄절을 앞두고 식빵에다가 죽은 쥐를 넣어서 그거를 식빵 사진을 올린 다음에
다른 제과점 업체에 거기서 산 식빵이다라는 식으로 리뷰를 올려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기사가 났었는데요. 이때 이 점주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그다음에 업무방해로 실형 1년 2개월 선고받아서 확정되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라는 거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를 함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인데 이렇게 허위사실을 근거가 아니라 허위사실 내용으로 게시를 글을 올리고 이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대법원이 말하는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말하는데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 판단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중요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좀 부가적인 부분이라도 상당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지 뭐 대부분의 사실은 중요한 그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지만 세부적으로 조금 허위사실이 포함됐다면 과장이나 그런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경계선이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실추된 가게 이미지를 좀 회복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뭐 게시글을 내려달라 아니면 내가 잘못 올린 거다 뭐 해명글을 올려달라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뭐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크게는 이제 형사적으로 고소해서 처벌받는 방법, 다른 하나는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손해부 입은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청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일단 통상적인 모습이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실상 이런 사안의 경우에 사과문을 원하고 뭐 사과문 게시를 원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과문 게재 같은 거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금전보다는 어떤 이런 진정한 사과 또는 게시 이런 거를 이런 걸로 피해를 회복될 것으로 보는 사안이잖아요. 이런 사안의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연예인이나 뭐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질 때 사실상 뭐 사과를 공식적으로 게시해라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형사 조정 절차라는 곳에서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형사 조정 절차는 이제 검찰 조사 단계에서 기소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제 의사가 있는 경우에 형사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뭐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민사적으로 통하지 않고 이제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받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는 뭐 합의하였다 이런 걸 이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아무래도 뭐 금전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한데 사과문 같은 경우에는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서 받아내시는 것이 맞겠다. 조금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